예, 오늘은 신혼부부가 돌아와서요. 그나마 저를 포함 세명이고요. 세 팀이고요. 이일숙 선생님께서는 현재 운전을 해서 귀가 중이시라고 해서 듣는 수업으로 도착하실 때까지는 참여하시기로 했고요. 이 신혼부부가 돌아왔는데 신혼부부가 우리 깊은 삶 연구회 회원분들에게 에, 인사의 말씀을 영상으로 남기는 걸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래야 되는 거. 두 분 한 말씀씩 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가 여러 선생님들이 축하해 준 덕분으로다가 아주 발리 신혼여행을 2주간 잘 다녀왔어요. 잘 다녀온 것 같지 않은데? 아주 새까맣게 타가지고 예. 바다에서 열심히 놀고 도착하자마자 그 베트남을 경유해서 발리로 갔는데 가는 내내 이제 그 결혼식에서 있었던 순간순간 장면들이 저희 밤을 새고 갔거든요, 사실 바로. 음. 가는 내내 이제 결혼식에 있었던 장면들이 떠오르면서 그런 걸로 좀 얘기를 계속 나눴던 것 같아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직접 와주셨고 축하를 많이 해주신 것 같아서 감사하다 참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래서 네, 윤기 선생님 주례에도 어. 너무 너무 따뜻한 마음이 다 느껴져가지고 너무 감동스러웠고 그 선생님들 축가랑 와주셔서 축하해 주셨는데 그때 너무 기쁘고 좋았는데 이제 돌아와서 생각해 보니까 저희 홍쌤이 편지도 써주시고 그랬거든요. 이제 홍수진 그런 선생님이 네 홍쌤은 네, 좀 공개해도 되는 거면 읽어줘요. 와, 원앙이네. 아, 인꼬나? 원앙을 이렇게 이쁜 원앙을 주셨어요. 원앙이 인꼬인가? 원앙이에요? 이게? 원앙 그 현대판 버전. 음, 원앙 같지는 안 생겼는데 아무튼 나무로 만든? 네, 네 나무에 그렇구나. 기러기인가 보다. 그런 거 같아요. 응? 기록 기러기. 그냥 제 눈엔 원앙같이 보이니까 원앙을 하죠. 홍수진 선생이 다음에 참여해가지고 설명하세요. 아무튼 그런 제가 받으면서 제가 되게 사랑을 많이 받았구나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아가지고 내가 이렇게 소중한 사람이구나 느껴서 되게 감동받았어요. 선생님들한테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요. 잘 사세요. 예. 했고요. 읽을 거예요? 망설여. 이거 녹화하고 있는데 이 편지를 공개도 되나요? 아니, 주인 그건 마음이야. 너가 판단하고요. 받았으니까 아니, 너가. 안 된다 그러면 하지 마세요. 네. 읽지 말고 너가 네. 느낌 속것만 얘기하든. 마음이 어떤지 굳이 하는 거예요. 한 구절만 읽긴 좀 그렇고요. 홍쌤이 이 세상에 올 때 일종의 소울그룹과 함께 온다지요. 깊은 연구의 조반들이 제게는 그 신박한 주장에 설득력을 더하는 존재입니다. 이런 말들도 너무너무 축하를 해주셔가지고 마음이 너무 따뜻해요. 음. 최찬순 선생님이 들어오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눈 비비고 안녕하세요. 일어나 이런 표정으로. 또 이거예요? 네. 너무 시그니처 인사로 하기로 했어요. 환영의 인사. 그래요.
우리 깊은 삶 연구회 사람들 집으로 초대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네. 네. 발리 가서 발리에서 생긴 일로 잊어버렸어요? 발리 아니요. 음식은 고대하고 네. 있습니다. 네, 아니, 고대야 우리가 하는 거고 날짜를 정해서 알려줘야 고대를 하지. 저희가 날짜를 저희 카톡방에 투표로 올려서 그래도 음, 최대한 많은 선생님이 오실 수 있게끔 아마 주말로 해야 될 것 같고 음. 설 이후에 2월 네, 6월 주말 중에 저희가 투표를 올려서 최대한 많은 선생님들이 오실 수 있는 날짜로 한번 맞춰요. 주말 괜찮을까요? 주말이 좋죠. 예, 주중은 다 일하시느라고 저희 집까지 오기가 참 멀기도 하고 이래서 맞아. 그럴 것 같아요. 너무 음. 멀어요. 그러니까 1월 모시게 1월 오프 공부를 그럼 따로 해야 되는 거네 이거. 이런 오프 공부가 아, 저희 집에도 상관은 없을 것 우리 같긴 오프 한데 공부를 예. 여기서 해야겠다. 그래도 괜찮은데요? 응? 원래 1월 오프를 그 집으로 초대하면 그걸로 대체하겠다 했었기 때문에요. 그러면 저희가 28일 이 설 지난 그 다음 연휴거든요. 1월 28일이면 마지막 연휴니 그때 저희 집으로 오셔도 될 것 같은데. 한번 카톡에 의견을 물어봐 주세요. 네네. 올려보겠습니다. 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날짜 가능한 건가요? 28일? 네, 음. 네, 저도 좋아요. 네. 그럼 일단 28일에 올려볼게요. 좋아요. 그러면 두 분의 인사 말씀을 들었고요. 기록을 잠시 중지하고 이제 그 그럼? 근황 이야기를 잠깐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찬 선생님 들어오셨으니까. 우리가 함께 읽었던 시 중에 장례식 블루스. 두 사람 신혼부부가 여행을 떠난 사이에 우리가 이걸 읽었는데요. 그랬나요? 맞아요. 예. 신혼여행을 가 있었던 사람들을 위해서 매형을 아까운 나이에 떠나보낸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장례식 블루스 W.H. 오든. 모든 시계를 멈춰라. 전화를 끊어라. 기름진 뼈다귀를 물려 개가 못 짖게 하라. 피아노들을 침묵하게 하고 천을 두른 북을 쳐 관이 들어오게 하라. 조문객들을 들여보내라. 비행기를 하늘에 띄워 신음하며 돌게 하고 그가 죽었다는 메시지를 하늘에 휘갈기게 하라. 거리에 비둘기들 하얀 목에 검은 상장을 두르고 교통경찰에게는 검은 면장갑을 끼게 하라. 그는 나의 동쪽이고 서쪽이며 남쪽이고 북쪽이었다. 나의 평일의 생활이자 일요일의 휴식이었고 나의 정오, 나의 자정, 나의 대화, 나의 노래였다. 우리 사랑이 영원한 할 줄을 알았으나 내가 틀렸다. 별들은 이제 필요 없다. 모두 다 꺼버려라. 달을 싸버리고 해를 철거해라. 바다를 쏟아버리고 숲을 쓸어버려라. 이제는 그 무엇도 아무 소용이 없으리니. 네. 어머니 아버지 떠나보내고 만 3년을 6개월 한 10개월 정도 남겨놓은 2년 남짓한 세월 만에 저는 또 가족 중에 한 분을 잃었어요. 이 장례식 블루스가 새삼 지난번에 우리가 공부할 때는 좀 덜 다가왔었던 내용들이 아주 진하게 다가오네요. 신영철 선생은 이 시의 칼럼을 쓰면서 평론을 사람을 죽이면 안 되는 이유란 제목으로 썼어요.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131쪽에 보면 가운데 부분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를 잃는다는 것은 그를 통해 생성된 나의 분인까지 잃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의 죽음으로 인해 그 사람과만 가능했던 관계도 끝난다. 다시는 그를 볼 수 없다는 것은 다시는 그때의 나로 돌아갈 수 없다는 뜻이다. 사람을 죽이면 안 되는 이유라는 제목의 핵심 문장은 바로 이거죠. 다시는 그때의 나로 돌아갈 수 없다. 다시는 그를 볼 수 없다는 것은 그와 더는 나눌 수 없다는 거죠. 다행히 우리 큰누님은 이런 슬픔은 갖지 않으셨습니다. 하느님의 나라에 당신의 기도를 통해서 천국에 입성했다고 누님은 오히려 나를 위로하셨습니다. 그래서 저의 근황 소개와 함께 그런 슬픔을 제가 몸살과 함께 근육통 몸살과 함께 겪었다라는 말씀 드리고 5부 인생의 원에 관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사람이 신혼여행 가서 너무 재밌게 노는 바람에 책을 못 읽었다고 해서 시가 길지 않으니 8시 반쯤에 방을 폭파하고 30분 동안 시를 좀 읽어라 이러고서 최찬순 선생님을 기다릴 겸 또 제 줌 계정이 40분짜리였던 거를 무제한으로 늘릴 겸 그래서 이렇게 9시에 다시 방을 열었습니다. 인생의 원이라고 하는 오부는 말 그대로 인생 전체를 다루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여전히 뭐 4개인가 5개의 시를 다루고 있는데요. 첫 시는 하나의 절망을 극복하기 위한 임의의 다른 절망이라는 제목으로 시를 데려와서 신영철이 칼럼을 쓴 겁니다. 우리나라 시인의 시고요. 이성복 선생의 시입니다. 생에 대한 각서인데요. 최찬선 선생님 책 가지고 계세요? 잠시. 아, 제가 시 낭송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요즘 눈이 침침해가지고 미안해요. 네네네네. 알겠어요. 네. 그렇다면 신혼부부 중에 누가 읽어볼래요? 할게요. 이게 제일 짧아가지고. 네, 짧으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네. 예. 생에 대한 작서. 이성복. 사람 한 평생에 70종이 넘는 벌레와 10마리 이상의 거미를 삼킨다 한다. 나도 떨고 있는 별 하나를 뱃속에 삼켰다. 남들이 보면 불이 긴 새가 겁에 질린 무당벌레를 삼켰다 하리라. 목 없는 무당개구리를 초록 물뱀이 삼켰다 하리라. 하지만 나는 생쥐같이 노란 어떤 것이 숙변의 뱃속에서 햇배를 앓게 한다 하리라. 여러 날 굶은 생쥐가 미끄러운 짬밥통 속에서 엉덩방아 찢다가 끝내 날개를 얻었다 하리라. 좋아요. 마이크 상태가 그쪽이 좋지 않아서 녹화로 듣는 분들이 어떨지 모르겠어요. 잠시 제가 이일숙 선생님의 그 스피커를 무음 처리해뒀어요. 이따가 말씀하실 때 다시 켜주시고요. 그래서 제가 시를 책 없이 이 영상을 들으실 분들을 위해서 한번 다시 읽어드릴게요. 생에 대한 각서, 이성복. 사람 한평생에 70종이 넘는 벌레와 10마리 이상의 거미를 삼킨다 한다. 나도 떨고 있는 별 하나를 뱃속에 삼켰다. 남들이 보면 불이 긴 새가 겁에 질린 무당벌레를 삼켰다 하리라. 목 없는 무당개구리를 초록 물뱀이 삼켰다 하리라. 하지만 나는 생쥐같이 노란 어떤 것이 숙변의 뱃속에서 횃배를 앓게 한다 하리라. 여러 날 굶은 생쥐가 미끄러운 짬밥동 속에서 엉덩방아 찢다가 끝내 날개를 얻었다 하리라. 제목이 생에 대한 각서입니다. 이 각서라고 하는 단어는 각오의
글, 각오의 말 이런 뜻이잖아요. 너 각서 써라. 이게 부부지간에는 웬만하면 안 쓰는 게 좋아요. 부부지간의 각서는 성혼 선언으로 끝난 거예요. 웬만하면 쓰지 않도록 해요. 그 삶에 대해 각오의 글을 쓴 거죠, 이게. 예. 여러분은 어떻게 읽혀요, 이게? 뭐 이해가 안 되는 구절이 있다든가 나는 이렇게 읽었다든가 얘기를 잠깐 해봅시다. 주시원 선생부터 들어봅시다. 네. 음. 그러니까 이 해설을 읽기 전에 읽었던 소감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들리시죠? 마이크 잘 되죠, 선생님? 잘 들립니다. 네. 그러니까 이 신영철 작가의 해설을 읽기 전에는 어떻게 읽혔냐면, 일단 남들이 보는 시선과 그다음에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시선 혹은 이 뭐랄까 말이 서로 달라서 근데 그게 좀 눈에 띄게 읽혔어요. 그래서 남들은 무당벌레를 삼킨 새 그리고 개구리를 삼킨 뱀 이렇게 뭔가 약자와 강자처럼 뭔가 이렇게 구분을 해서 나를 바라보고 있는데 정작 나는 그 뱃속에 삼켜간 무언가가 나를 괴롭히고 있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구나. 그래서 일단 약간 사실 이 생에 대한 각서라는 제목과 그다음에 이 앞에 있는 하나의 절망을 극복하기 위한 의미의 다른 절망을 연결을 사실 읽을 때는 못했고 그냥 남들의 시선과 내가 느끼는 게 다르다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뭐 남들은 벌레를 삼키고 거미를 삼킨다고 하는데 별을 삼키고 있구나. 그래서 이 화자가 뭔가 그런 남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고 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건가라는 걸로만 일단은 읽었던 것 같고. 뭐 그렇게 처음에 이렇게 네, 네. 그러면 그 하나의 절망을 극복하기 위한 임의의 다른 절망이라는 이 제목과는 즉 신영철의 시선은 뭐죠? 신영철은 사실 저도 읽을 때 이게 두 문장씩 끊겨 읽히잖아요. 벌레를 삼키고 거미를 삼켰다고 하는 거랑 별을 삼켰다고 하는 거. 한 문장 이게 이어지고 무당벌레를 삼킨 새와 무당 개구리를 삼킨 물뱀 이렇게 또 한 단락으로 또 읽히고 이게 연에 대한 구분은 없지만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지 속 뱃속에 어떤 노란 어떤 것이 나를 앓게 하는 것과 여러 날 굶주린 생쥐가 엉덩방아 찌다가 날개를 갖는 이렇게 문장이 어떻게 엮이는데 각 문단별로 문단이 뭐라고 표현할까요? 이 묶음별로 첫 번째에서는 내가 삼킨 별 하나에 대한 회고에 대해서 얘기를 회상을 하고 있다라고 일단 신영철은 해석을 하고 있고 남들은 그 누구나 이렇게 자기가 인지하지 못한 채 벌레 혹은 거미를 삼키는데 별을 삼킴으로써 이 별이라는 것이 어떤 고귀한 가치를 추구하는데 헌신하는 삶에 대한 은유라는 표현을 하면서 그때를 회고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 그렇죠. 그러니까 네. 지금 그
인간이 살면서 참 많은 거 삼키고 살지. 음, 근데 난 별 삼켰어. 네, 네, 요 얘기예요. 그냥 단순하게 얘기하면 인간 사는 동안에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집어삼켜 알든 모르든 간에 삼키고 산다. 특히나 모르면서도 뭐 거미도 삼키고 70종이 넘는 벌레도 삼키고 그렇게 많은 걸 삼키고 산다. 그런데 나는 별을 삼켰다. 이 얘기죠. 네, 이게 그 신영철이 분석하는 그 고귀함이죠. 이 별은 고귀함을 상징하는 거겠죠. 또는 꿈일 수도 있겠죠. 이상일 수도 있겠죠. 그 얘기를 하면서 두 번째는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남들이 보면 우리긴 새가 뭐 무당벌레를 삼켰다고 하리라, 혹은 음, 목 음, 없는 무당개구리를 초록 물뱀이 삼켰다고 하리라 라고 하는 음, 것들이 어쨌든 남들이 보기에는 내가 새이자 물뱀이고 내가 삼킨 건 별이 아니라 개구리 음, 혹은 음, 무당벌레다라고 이야기를 함으로써 음, 이 별과 보잘것없다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어쨌든 이 곤충이나 먹고 살기 위한 걸 삼켰잖아. 너 네, 먹으려고 그런 삼킨 거잖아. 무슨 이상이야. 이런 남들은 그렇게 볼 수도 있겠다. 음, 음, 그 얘기 거를 하는 좀 거죠. 음, 달리 보는 거, 이게 그리고 이 달리 본 것이 사실 남의 시선이 진실이다라는 표현을 좀 해설을 하고 음, 있는 것 같아요. 진실이다가 아니라 부정하지 않는다죠. 그러니까 남들은 그렇게 말하리라. 음, 너는 결국 그 뱀이 개구리 먹은 거고 새가 음, 벌레 잡아먹은 거. 이렇게 보리라. 볼 것이다 아마. 라고 하는 얘기고 이것을 부정하지 않는지는 이제 마지막에 그 세 번째의 주제에서 드러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세 번째는 세 번째가 이제 하지만 나는 노라는 어떤 것이 숙변의 뱃속에서 배를 앓게 한다. 음, 그리고 여러 날 굶은 생쥐가 짬밥통에서 엉덩방아 찢다가 끝내 날개도 얻었다 하리라. 이렇게 두 음, 문장으로 음, 마무리가 되는데 음, 남들이 본 것이 진실이기는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다. 사실 음, 음, 어, 내가 추구한 것이 먹이에 불과하더라도 음, 나는 내 장 속에서 이것이 나를 앓게 하고 뭔가 음, 날개를 달고 날아가게 한다는 것들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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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어떤 고통과 초월의 노력이 생을 이룬다라는 음, 문장으로서 음, 네, 남들의 본 것이 전부가 아니고 내가 또 이것들이 나를 살게 한다 이렇게 또 음, 음. 마무리를 하고 네, 좋아요. 그러면 이제 신영철이 본 시선은 네, 그 인생의 고난을 절망에 대한 맞불이 도대체 뭐냐가 이제 좀 음, 납득이 되죠. 그러니까 삶이라고 하는 것은 참 인간이 밥의 문제, 먹고 사는 문제, 이것 때문에 나머지 삶의 또 다른 차원의 문제들이 매몰되고 그것이 무시되고 심지어는 그것 때문에 악행을 하기도 해요. 밥줄 때문에 진실을 왜곡하고 아는 사실인데 안다고 말하지 못하고 지금 우리나라에 그 벌어지고 있는 사태들을 보면 너 똑바로 해. 안 하면 너 전부 다 압수하고 구속하고 한다. 내가 걸면 다 걸 수 있다, 니들. 이런 분위기로 밀려가면서 뭐 검찰도 그렇고 심지어는 국회의원들도 그렇고 지금 국회의원들도 뭐 그 구속영장 치고 뭐 뇌물 혐의 막 조사해가지고 일단 기소하겠다고 그러고 하니까 이제 뭐 진실을 말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지죠. 이게 뭐예요? 먹고 살기 위해서 인간의 이 숭고한 가치 따위는 전부 나몰라라 하는 이런 모습을 인간이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성복은 이런 것에 대해서 말하죠. 나는 별을 삼켰어. 나도 먹고 살아야 할 놈이니까 니들이 보기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 근데 난 그것 때문에 아파. 내, 내, 내가 삼킨 그놈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아프다고. 횃배를 알아, 내가. 그런데 그 짬밥통,
이 짬밥통이 위장이잖아요. 내가 내 위장 속으로 내가 삼키고 있는데 그 벼를 삼켜놨더니 그게 나를 아주 끙끙 앓게 만들고 저 내부가 요동을 치는데 그러다가 날개를 달고 생쥐가 날개를 달고 탈출했다라고 나는 말하리라. 삶의 절망에 대해 시지푸스의 그 신화처럼 난 끝없이 굴러 올릴 거야. 짬밥통에서 미끄러지고 있는 생쥐처럼. 그러다가 어느 날 끝내 나는 그것으로부터 넘어섰다라고 말하리라. 이게 각서라고 했잖아요. 각서니까 나는 미끄러져도 나는 날개 달고 나올 거다. 나는 나몰라라 하지 않을 거다. 나는 오직 먹고 살기 위해서 나를 안 팔 거다. 나는 오직 먹고 사는 수많은 벌레를 삼키고 뭐 하고 이게 인생의 전부라고 살지는 않을 거다. 아주 단순하게 해석하면은 내가 평론을 쓰라고 한다면 나 이렇게 그 내용을 정리할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삶이다. 그게 사람다움이다. 우리가 삶에 대해 저항하지 않으면 생존의 문제에 대해 저항하지 않으면 그 안전과 보장된 무언가를 우리가 확보할 때까지만 난 그렇게 살 거야? 말이 안 돼요. 여러분 다 삶은 보장돼 있어요. 죽기까지 다 보장돼 있다고. 그런데 우리는 평생을 그 문제를 가지고 벌벌벌벌 떨고 사는 거예요. 근데 이성복 선생의 이런 각서가 우리 삶에 있어야죠. 그게 사람다움이죠. 그게 인문 정신이고요. 그러한 자기를 초월하고 넘어서려고 하는 노력들이 있어야 삶은 숭고해지죠. 그게 없으면 이 클래스가 발리 패션이었는데 아무도 이해를 안 해주네. 일부러 그렇게 하고 계신 거였어요? 돋보기가 안 맞아가지고 지금. 그래서 맞불을 놓는 것이다. 뒤에 가면은 이제 카프카의 문학을 얘기하면서 맞불은 산에 불이 나면 거세게 불어오는 데를 진공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 반대쪽에서 불을 놔버려요. 그러면 이쪽을 지킬 수 있는 거죠. 이쪽에서 불어오는데 여기가 더 타버리면 안 되니까 이쪽에서 능선 쪽에서 반대로 불을 질러버리면 얘가 타 올라가면서 나머지 영역을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불의 방향을 여기서 놓고. 그래서 맞불 작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것처럼 삶을 절망케 하는 이 우주의 태극의 운동이라고 하는 게 우리를 압박해 들어오지만 우리는 거기에 맞불을 놓으며 짬밥통에서 미끄러지더라도 끝까지 우리는 사람다움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안 하겠다. 안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각서를 쓴 겁니다. 제목에서 각서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만 해줬어도 이 신영철의 글은 조금 더 쉽게 읽혔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해찬 선생님 쉽게 이해되시죠? 네. 아니, 제목하고 내용하고 전혀 뭐 이해를 전혀 못했거든요. 아니, 무슨 벌레를 먹고 개구리를 먹었는데 인생에 대한 각서랑 이거랑 제목이랑 내용이랑 어떤 거지라고 전혀 이해하지 못했는데 설명을 들으니까 너무 훨씬 좋네요. 맞불도 이게 뭔 말이지라고 이해가 안 됐는데 아주 좋습니다. 이해가 막 잘 되고 있습니다. 그 신영철이 말했죠. 그 시가 그 경험한 만큼 잘 읽힌다고. 앞부분에서 그 얘기했던 거 기억나죠? 저는 맞불도 경험해봤고 짬밥통에서 미끄러지고 있는 경험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생애에 대한 각서가 쉽게 읽혔습니다. 저에게는. 저는 사실 그래요? 전혀 쉽게 읽히지 않았는. 저도 최찬 선생님처럼 무슨 시지?
해설 읽고 다시 또 읽었어요. 그래도 선생님 방금 음. 말씀하신 것처럼은 읽히지 않았고, 음. 그렇구나. 그래서 음. 어쩌라는 거죠? 이랬는데 선생님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아 이런 식이었구나. 음. 각서라는 제목이 맞구나 이런. 그렇죠. 그 각서를 우리가 새겨놓고 넘어갔으면 음. 이게 그런 거예요. 그냥 서원이죠. 나 이렇게 살 거다. 니들도 나도 다 처먹고 사는 존재인데 우리가 참 많은 거 처먹고 살지. 그런데 나는 별 하나 삼켰다. 처먹는 거 중에 아주 특별한 걸 처먹었다. 이거 어디로 처먹어요? 이건 영혼으로 먹는 거거든. 음. 음. 사람들은 그게 안 보이는 거죠. 그러고 그거를 영혼으로 먹고 그 날개를 달고 삼켰던 별을 공중에 딱 띄우는 순간 사람들은 이제 그 사람에게 열광하기 시작하죠. 박지성이도 별 하나를 삼키고 평발인 개가 먹고 살기 위해 운동하는 놈처럼 보였지만 평발인 그 녀석이 하루하루 정말 최선을 다해 그 운동을 소화해 나가죠. 그리고 어느 날 별을 딱 꺼내서 대한민국에 보여줬어요. 그리고 그 별을 본 유럽이 박지성을 데리고 가죠. 그러니까 어느 사람이 그림으로 너 그림 그려서 뭐 하냐? 그 돈이 되냐 밥이 되냐? 응? 이 말들이 이 시잖아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리라. 돈 되는 거 해라. 근데 별을 삼킨 어느 화가는 돈 되는 거 못 하는 거예요. 나 그림이 밥이 된다는 걸 증명할게. 이게 내가 홍대에 그 기업 벤처 할 때 홍대 맨날 일주일에 한 번쯤은 내가 일부러 그 담벼락을 지나다녔는데 점심시간에 직원들하고 홍대에 이렇게 담벼락에 예, 아주 큰 글씨로 페인팅 해놓고 거기다가 큰 글씨로 써놨어요. 그림이 밥이 된다는 사실을 내가 증명하마. 나 그 사람이 정말 궁금했어요. 이 사람 별 삼킨 거예요. 이해되죠? 그 사람은 거기다 각서를 쓴 거예요. 니들은 그림 가지고 나를 그렇게 벌레나 삼키고 있다. 개구리가 뱀을 처먹어야지. 아니 뱀이 개구리를 먹어야지. 이렇게 말할런지 모르지만 난 별 삼켰어 얘들아. 내가 이 별을 언젠가 꺼내서 보여줄게. 이 얘기 하는 거예요. 그게 각서입니다. 여러분도 생에 대한 각서 하나쯤은 책상 머리맡에 두고 사셔도 좋겠다. 아무리 이쁜 여자가 와봐라. 내가 세정이 곁을 떠나나. 이런 거 생애 각서로 결혼의 각서 이런 걸 딱 쓰는 거예요. 각서는 성원 선언문으로 접합니다. 훌륭합니다. 이일숙 선생님 한마디 하고 싶지. 이제 차 조금 밀리지. 마이크. 마이크 좀 어렵지 않으면 켜봐요. 조심하고. 딱 켜졌어요. 어? 켜졌어. 켜졌어요. 펴졌어요? 네. 저도 이 시 처음에 좀 어려웠어요. 음. 그 해설 부분을 여러 번 읽어봤던 것 같아요. 음. 여러 번 읽어보고 지금 선생님이 말씀하신 거 나는 어떠한 별을 삼킨 적이 있나? 삼켰나? 아니면 뭐 그것 때문에 아픈 부분이 있나?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책에다 지금 막 써놨는데 뭐 이 시인이 말하는 것처럼 그만큼의 질량의 별인지는 모르겠으나 그래도 작은 별들을 그냥 소소하게 삼키고 그것 때문에 횃배도 알아본 것 같고 갈등, 사람들 간의 그 남모르는 갈등 이런 것도 있었던 것 같고 그러나 내가
남들 앞에 나중에 나 이랬어라고 딱 보일 만큼은 아니지만 나 스스로 그래 잘했어라고 얘기할 만한 각서는 있지 않았나? 작게라도 끈질기게 했던 나의 그런 어떤 궤적들 그런 것들이 하나의 각서 중에 하나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끝? 들리는 건지 안 들려요, 잘 들리는 들려요. 들려요. 아, 뭐 여러 가지 예들이 있죠. 저도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내가 갖고 있는 어떠한 다짐들, 뭐 교사로서의 다짐, 뭐 지금은 부모로서의 그런 것도 있지만, 우리 손주 손녀들을 바라보면서 어떤 나 스스로 이렇게 다짐한 것들, 각서라고까지 하기에는 조금 너무 센 것 같고, 다짐. 그런 것들, 다짐들. 그리고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제 나 얼마 안 남았어. 이제 교직 생활. 거기에서 마무리를 뭐 여러 번 얘기를 했지만 어떻게 좀 잘 다져볼까? 어떻게 마무리를 할까? 그거는 남들이 보건 안 보건 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좋게 봐주면 좋겠지만 결국은 나 스스로의 만족과 나 스스로의 양심과 나 스스로의 건강함과 이런 것들이 아닐까. 그래서 잘 해야지 그냥 혼자 하는 다짐 이 정도는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톨게이트를 와가지고 오케이. 네. 훌륭한 방식이에요. 좋아요. 여러분, 이번 수업은 공개해도 되죠? 네. 사람들에게. 일숙 선생님 공개해도 될까요? 이쁜 얼굴을 네. 공개했어야 되는데. 네, 저 10시 한 40분 정도면 들어갈 것 같아요. 네. 예, 한 좋아요. 40분 정도? 그러면 영상을 시 한 편당 하나씩 잘라서 녹화를 갈게요. 네네. 좋습니다. 네. 네.